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폭염보다 뜨거운 학생들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즉 미래라이프 사업에 반대하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시위였습니다. 미래라이프 사업이란 교육부의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단과대학을 신규 설립해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의 고졸 재직자나 30세 이상의 무직 성인을 입학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이화여대가 이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학위 장사와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시위가 46시간째 진행되던 7월 30일, 무려 1,600명의 경찰 병력이 학내로 진입하여 점거 농성을 하던 학생들을 끌어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화여대 공식 언론팀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인해 부상자 및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2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학생들뿐 아니라 교직원, 교수협회에서도 사업 철회를 촉구하였고 마침내 8월 3일 최경희 총장은 미래라이프 대학 신설을 전면 철회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불통행정과 공권력 남용, 폭력 진압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최경희 총장의 사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이화여대는 최근 정유라 특혜 의혹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결국 최 총장은 학생들이 평생교육단과대학인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에 반대하며 대학 본관을 점거해 농성을 한 지 83일 만에 설립 계획이 철회되면서 총장 사퇴를 본격적으로 요구한 지 77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우리 대학 역시 작년 학사 구조 개편으로 인해 내홍을 겪었습니다. 대학 본부는 작년 3월 취업 등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학과 통폐합과 학부제를 대형 학과제로 전환하는 구조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편 결과에 따라 영화과와 영상학과, 공예학과와 텍스타일 디자인학과가 통폐합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이 단행되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행정관을 점거하는 등의 반대 시위를 벌였고 약 2,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인 학생총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학사구조 개편안을 원안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봤고 이제 그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내고자 노력을 했는데 현실이 벽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학생들한테는 의사 결정권이 없잖아요. 결정권은 결국은 학교 본부한테 있는 거고 총장님한테 있는 건데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올해도 역시 학사 구조 개편을 두고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 선정 대상 학교가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학교 본부가 SNS 메시지를 통해 학과 폐지를 통보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학교 본부는 프라임 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Q&A 게시판을 여는 등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프라임 사업을 결정한 이후에 진행되었기에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동국대는 이들과는 조금 다른 이유로 학교 측과 대립하기 시작했는데요.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투쟁은 2014년 12월 대한불교 조계종의 자승 총무원장을 포함한 고위 인사들이 동국대 총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총장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 의혹과 당시 이사장인 일면 스님의 탱화 절도 의혹이 제기되었고 학내 구성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17일에는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학생총회를 열고 일면 스님과 보광 스님의 퇴진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은 50일간의 단식 투쟁을 감행했고 그 결과 이사회 전원 사퇴라는 결과를 얻어냈지만 그 이후 학교는 그에게 무기정학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제 작년에 학생총회를 진행을 하면서
학교 측으로부터 이제 학생 명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총회를 하면서 총장 퇴진에 대한 안건이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참석자 중 이제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그러니까 퇴진에 대한 찬성을 의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준 부총학생회장이 판단하기로는 퇴진 자체가 의결된 상황에서 그들이 참석했다라는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있는 명부를 학교 측에다가 넘기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거를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파기를 했다. 이제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명분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재물 손괴, 학교의 재물을 손괴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개인정보, 그 명부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혐의가 있다. 재물 손괴에 대한 측면은 그게 데이터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었기 때문에 학교의 재물로 보기가 어렵다. 라는 법적 자문까지도 받았고요. 또 한 가지 그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은 파기를 했기 때문에 유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정황상 김건준 전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그 징계가 부당하고 좀 보복성으로 징계를 한 거 아니냐. 이처럼 학교는 교수를 해임하고 총장 개인 이름으로 학생을 고소하는 등 대학 자치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의 일방적인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추진으로 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세 학교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외국 대학의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더 두드러지는데요. 일례로 세계 우수대학 총장 선출 제도를 살펴보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등 해외 명문 국공립대 20곳 가운데 약 55%인 11곳이 학생을 총추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또 동문과 지역 관계자를 포함하는 학교는 각각 25%, 20%로 총추위가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학은 대부분 총장 투표 권한이 교직원과 교수에 한정되어 있으며 정작 중요한 학생의 참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단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대학 내 논의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대학 내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이 두 가지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등록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등록금을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논외라고 치더라도 대학평의원회가 있는데 도입 당시보다 그 권한이 많이 약화되다 보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상황이라서 실제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그걸 반영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면 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모아내서 학교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의 권한이나 역할 자체가 많이 이제 축소되고 약화되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학내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재 많은 대학생들은 학업, 취업 준비, 생계 등의 문제로 학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젊은이로서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조리한 현실에 순응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지 의심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학생들의 힘으로 대학의 결정을 바꾼 이화여대 사건에서 알 수 있듯 학생들의 자신의 상황을 변혁하고자 스스로의 의지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학교의 주인이라고 외칠 수 있으며 그 외침은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갖게 됩니다. (4년) 뒤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은 주인이 아니다 라고 모 교수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학교의 역사를 이어온 것은 다름 아닌 학생이었습니다. 학교가 이를 간과하지 않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인정하며 학생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 대학 사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교수, 직원, 학생 3주체가 서로 의견을 모으고 논의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학내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학교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뭐 교직원, 그러니까 뭐 교수, 직원, 학생, 동문, 그리고 이제 학내에 있는 뭐 청소 어머니들이랄지 아니면 시설 관리하시는 아버님들이랄지 그런 분들도 모두 다 학교의 주인이고 학교에 지분이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주인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만이 그게 진정한 대학이다. 울먹임을 참고